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공공경제론 제5장의 두 번째 파트 강의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강의에서는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에 대한 통치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앙정부고, 우리나라 이 전체 국가가 지방으로 따지면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돼 있고 22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것을 나누는 게 지방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학기 때 지방자치론을 하는데 지방자치론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재정학 시간, 즉 공공경제론 시간에 살펴보는 거는 간략하게 한번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훑고 가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많은 교과서에서는 중앙정부 대신에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 이런 표현을 쓰고요. 지방정부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국가 전체를 다루는 것은 중앙정부, 특정한 지역을 다루는 건 지방정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우리 국가 전체 휴전선에서 제주도까지, 동쪽 백령도에서 독도까지 이 전체에 관할이 미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대전시 이러면은 대전시 관할구역이 행정구역이 있죠. 거기에만 미치는 사무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중앙정부는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국가공무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간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내셔널와이드 워크스를 하게 되면 국방, 외교, 교육, 사회복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죠.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 대전시 하면 대전시 행정구역, 로컬 포커스 워크, 지역복지, 지역산업에 관련된, 사람 관점에서는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중앙정부는 광의로 따지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상권 분류,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분이 되고요. 협의로 따지면 행정부, 또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광의의 정부 모든 걸 통괄할 때는 국가 원수라고 하고요. 또 행정부의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행정부, 중앙정부에 들어가는 행정부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이 들어가 있고, 문재인 정부,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7청, 2원, 사실, 6위원회 가지고 52개의 중앙행정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정부의 그 조직에 대한 거는 정부조직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는 18개의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전체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경제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여기 새로 생긴 것이죠. 지금 정권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이 정부조직법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중앙부처도
별개에서 줄어도 예를 들면 여성부 이런 데 여성가족부가 없앤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부서는 또 합쳐질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밖에 이제 정부조직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감사원,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경제론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론은 또 따로 보시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수입과 지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개인별로 3월 달에 수입과 지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 영역도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요 수입과 지출을 따질 때 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돈 주머니예요. 그래서 우리 바지에 앞주머니 있고 뒷주머니 있듯이 정부의 돈도 돈 주머니가 있는데 가장 큰 돈 주머니를 일반 회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뒷주머니에 아주 특별하게 쓰려고 이렇게 별도로 모아놓는 돈 있죠. 이런 것들은 특별 회계라고 하고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한 60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돈주머니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이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이 수입은 대체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세금 이외에 예를 들면 국립공원을 갈 때 내는 돈, 국립공원 입장료 이런 것들은 세금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세금 이외의 수입이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세외 수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또는 작년도에 중앙정부 수입 지출 이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총 추경까지 다 합쳐서 총 수입이 482조, 총 지출이 531조.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적자 재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2022년은 요 531조가 얼마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600조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결국 세금을 통해서 제일 많이 되니까 이거는 납세의 의무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나중에 따로 한 시간을 할 테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25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16개, 그렇죠. 14개가 국세가 되겠습니다.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직접 걷어가는 건 직접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간접적으로 걷어가는 건 간접세 이렇게 이야기 부르고요. 이런 세금을 안 내고 돌아가는 경제를 언더그라운드, 즉 지하 경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외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고 기금 수입은 예를 들면 담배 필 때 건강 증진 부담금이라는 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배 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니까 이 담배값이 4,000원이면 실제 원가는 9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여기 담배 한 갑 하면 정부는 얼마를 버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거기 안에 붙어 있는 그런 부담금 수입들이 기금 수입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총 수입으로 따지면 이제 예산, 기금 수입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도 나뉘어질 수 있고요. 지출도 예산,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 대전시, 우리가 겪고 있는 대전시, 또 우리는 대전시 대덕구에 있습니다. 대덕구.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2계층으로 한다고 그래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우리 광역자치단체는 17개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220개가 넘습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지방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이냐?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지역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들 자치를 하고 있죠. 나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면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통치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그래서 autonomy 또는 self governance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 혼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여럿이 함께 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하죠. 그래서 이거를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고 지역 수준에서 지방의회 그리고 단체장, 그러니까 대전시로 따지면 대전시 지방의회, 대전시장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우리는 6월 1일 날 이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법부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아요. 법원이나 검찰 이 부분은 다 국가 중앙정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우리는 행정구역 (administrative district). 그래서 우리는 광역 17개, 기초 220개가 넘는 기초 자치단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이 일 중심으로 보면은 지방 사무라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지방사무, 자치사무 또는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에 속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사무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구역, 조직, 행정관리, 주민의 복리증진, 산업진흥,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업무를 지방사무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냐? 지방자치가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방자치론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요 밑에 보면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더 올바른 국민 주권 원리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가능한 한 좀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자치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정치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권리, 인권과 자유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자기 책임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치가 더 올바른 원리라는 거죠. 자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타치라고 하죠. 타인에 의해서 통치받는 것은 최소화하고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법에서도 사적 자치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 사적 자치,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거죠. 개인의 자유의사대로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국가, 자유국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큰 정부,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가능하면 이 밑에 있는 지방정부가 먼저 그 일을 처리하고 이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 즉 국방 이런 것들은 외교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라, 중앙정부가 해라 이런 원칙을 보충성의 원리 또는 하위정부 우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상위정부고 지방정부를 하위정부라고 하면 하위정부 우선의 법칙 이렇게 이러한 자치의 원리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내려준다 이런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내려준다. 이게 독일이나 프랑스, 우리나라도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반면에 자치라고 하는 건 본질은 주민자치다. 주민들이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강조하는 나라들이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영미계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개의 자치 중에서 단체자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이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지역마다 좀 마을 공동체,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요 보충성의 원리처럼 국가의 개입, 지방정부의 개입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특별히 들어간 게 3개 있고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거 광역시가 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합쳐서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로 시, 군,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75개의 자치시, 그다음에 82개의 자치군, 69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여기 자치구, 자치시 이렇게 표현하고 이 밑에 보면은 행정시, 행정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자치시가 아니에요. 자치시라는 얘기는 이 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뽑지 않아요. 제주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시들은 행정시 이렇게 부릅니다. 제 고향인 천안에 가도 서북구, 동남구에 서북구청장, 동남구청장이 있어요. 근데 이 서북구청장, 동남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뽑지 않아요. 이런 구는 이름은 구지만 행정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원시에도 있고 부천시에도 있는 이런 구들은 행정구 또는 일반구 이렇게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 이렇게 그게 32개나 있다는 거죠.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자치사무로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기관위임 사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업무와 같이 또 국회의원 선거, 병무 이런 것들은 국가 일인데 대신 해주는 거 하는 거 기관위임 사무. 그 다음에 단체위임 사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대체적으로 이제 국고보조 사업이라든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걷는 거, 예방접종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단체 위임사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업무, 주민의 복지 증진, 사회복지 업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있지만 여기는 정책과 돈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일을 하고 실제 대전시 전체 돈의 40%는 이 사회복지에 쓰게 됩니다. 보건, 화장장, 청소, 지방공기업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농립, 상공업 등의 산업진흥사무,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 지방도로관리, 그 다음에 지방하천관리, 상하수도 이런 것들 다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감을 따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자치 해가지고 별도의 자치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한 3천억 정도는 교육에 또 돈을 씁니다. 그래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이런 쪽은 이제 별도의 교육 자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방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국가 사무의 처리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물가 이런 전국적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서 써야 되는데 벌어들이는 수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방세라고 있어요. 지방세 25개 중에 11개의 지방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지방세를 통해서 걷어서 하고, 그리고 이 지방세는 주로 재산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금에 대해서 미기면 여기는 세금이 비싸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사를 가버리잖아요. 이사를 가도 계속해서 세금이 고치려면 땅은 이사를 못 가잖아요. 땅이나 집을 중심으로 세금을 걷게 되는 그런 재산세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교부세란 개념, 국고보조금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국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은 서울, 경기도는 부자라 돈이 많아요. 반면에 우리 충청도도 그렇지만 전라도 이런 데는 가난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세로 기획재정부 국세청에서 국세로 걷어들인 돈을 지방에 나눠주는 이 돈이 지방교부세예요.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중앙부처들이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즉 예를 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술의 전당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니네들 각 대전시, 대덕구 이런 데 예술의 전당 줘라. 그 대신 매칭으로 300억 들어가면 그중에 우리가 200억은 중앙정부가 대줄 테니까 100억은 니네가 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방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돈이 국고 보조금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은 자체재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돈은 의존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자체재원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나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세금이 많이 거쳐지지 않기 때문에 의존재원으로 생활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대학교 시절까지는 자체재원이 아니라 의존재원, 즉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있다는데 이 사이에는 어떻게 돈을 나눠 쓰는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교육은 또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은 어떻게 쓰이는가. 대전시는 그러면 1년에 얼마를 쓸까? 얼마 정도 쓸 것 같아요? 대전시가 1년에 한 6조 원에서 7조 원을 씁니다. 이런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재정도 또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으로 되어 있고, 교육재정은 교육비 특별에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정부가 수입 지출을 볼 때는 자체 수입으로 걷어들이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지방세가 되겠죠. 지방세로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 지방세로 이렇게 90조, 세외 수입으로 24조 이렇게 걷어들이고, 이전 수입, 아까 의존재원이라고 하겠죠. 지방교부세, 보조금 이렇게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20년 기준으로 253조 원 정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다 돈을 많이 쓰느냐? 제일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사회복지 쪽에 한 30에서 40%를 사회복지에 쓰고 SOC 뭐 이런 쪽에 돈을 쓴다. 그런 정도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전시는 얼마 쓸까? 이렇게 대전시 2022년 예산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게 아마 회계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반회계에 5조 3천억, 그리고 특별회계에 1조 원 정도 합쳐서 한 6조 3,600억 정도를 대전시가 쓰고 있다. 이런 정도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이런 정도만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하는 거는 나중에 또 지방자치론 시간에 또 배우게 되니까 그때 배우시고요.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홉스 아까 이야기를 좀 첫 번째 강의에서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사람이죠. 500년도 더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리바이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용과 같은 그런 괴물 같이 큰 힘이 센 이런 존재를 말하는데, 하여튼 그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정부를 리바이던 이렇게 비유를 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인간이 정부가 없는 세상은 뭐냐? The condition of man, 인간의 상황이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It's a condition of war of everyone against everyone. 만인의 투쟁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이렇게 만인 대 만인으로 싸우는 세상, 이 중에서 힘센 놈이 약육강식하는 세상, 또는 깡패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법을 만들고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그런 국가를 만들어서, 정부를 만들어서 국방도 만들고 외적의 침입을 막고, 또 경찰을 만들어서 사회 질서도 유지하고, 이러한 정부를, 좀 강제력을 가진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정부 만드는데 국민 전체가 함께 계약을 맺자, 컨트랙, 계약을 맺자, 이런 이론이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정부가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던이라는 책이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5장의 두 번째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 6장 강의에서 또 여러분 만나고 실제 대면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의응답 나름대로 자유롭게 준비해 오시고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수업 시간에 하시면 되고 자유롭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대면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